네, 지금 이 순간에 몸 상태를 한번 알아차려 보시고 어떤 감정이 느껴지시는지 어떤 생각이 지나가는지 한번 알아차려 보시고 준비가 되시면 말씀을 해 주시죠. 저는 여울님과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네. 그 어떤 방식으로 얘기하고 싶으세요? 엄마라고 생각하고 말을 해보고 싶어요. 그 여울님 앞에 가서 그러면 한번 앉아 보시겠어요? 그 정도 거리가 적당합니까? 아니면 좀 더 다가가시고 싶으신가요? 엄마, 내가 그때는 엄마가 서운해하는 걸 느꼈는데 그냥 너무 행복해서 모른 척했어. 근데 엄마가 그렇게 빨리 돌아가실지 모르고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랑 여행을 둘이 한 번도 못 가. 미루고 미뤘던 게 너무 한인데 엄마 많이 서운했을 것 같아서 미안해. 근데 그때는 아니었어도 잘 안 됐어. 네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좀 서운하긴 했지만, 서운하긴 했지만 네가 네 신랑 만나서 그렇게 좋아하면서 지내는 모습이 다행스럽기도 했어. 근데 내가 엄마 외로움을 알면서 방치한 것 같아서 계속 마음이 너무 아팠어. 아유, 우리 딸 그랬구나. 미안해, 엄마. 그 말을 직접 못해서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파. 우리 딸이 어떤 딸인데 그 얘기를 못했을 때는 그런 이유가 있었을 거야. 엄마, 너무 보고 싶어. 엄마 늘 너 옆에 있어. 네 마음 살아있어. 엄마가 그때 어떻게 해줬으면 네가 좀 덜 한스러울까? 엄마, 그냥 계속 있으면 좋겠다. 아유, 우리 딸 잘 살아줘서 고맙고
괜찮아. 엄마도 괜찮아? 우리 딸이 하나 때문에 엄마가 아프네. 엄마도 괜찮아야 돼. 알겠지? 우리 딸이 이렇게 엄마 생각해주는데 엄마 괜찮지? 엄마 진짜 괜찮아야 돼. 내가 덕분에 나타나서 괜찮다고 해주고. 그래. 알았어. 진짜 괜찮아? 잘했어. 잘 울었어. 어이구, 이렇게 울고 싶어서 어떻게 참았니?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잘했다. 고민도 괜찮고, 나도 괜찮고. 우리 딸이 작은 손으로. 괜찮니? 네. 그러면 자리로 돌아가서 앉으시겠어요? 방석은 조금 치우시죠. 네, 됐습니다. 어떤 것들을 느끼셨는지 좀 말씀들 좀 해주시죠. 누가 하셔도 괜찮습니다. 뭔가 후련합니다. 정말 두손애님의 오열이 느껴져서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정말 엄마가 괜찮다고 해주는 것 같았어요. 저도 두손애님의 슬픔이 너무 느껴져서 같이 그 슬픔에 좀 빠져서 같이 있었던 것 같고, 네, 두손애님이 엄마 괜찮냐고를 이렇게 재차 물어보는 거에서도 되게 마음이 엄마에 대한 사랑이니까, 그리고 그렇게 많이 걱정하고 있구나. 거기서도 마음이 많이 아팠었어요. 네, 두손애님이 마음껏 울고
그 풀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같이 느끼면서 있었습니다. 되게 한편의 그 사이코 드라마를 보는 듯한 느낌이 좀 들었는데 되게 처음에 이렇게 여울님을 이렇게 두소녀님이 이렇게 안고 울기 시작했을 때 그냥 되게 뭉클한 마음으로 함께 이렇게 지켜봤는데 점점점 더 절절하게 엄마에게 하고 싶은 얘기를 꺼내놓으시는 모습을 보고 저도 계속 눈물을 흘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엄마 괜찮아야 돼. 엄마 괜찮지? 라고 계속 묻는 그 말이 정말 엄마가 거기에서 편안하게 있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막 느껴졌고요. 내가 꿈에라도 내가 나타날게. 내 꿈에 내가 너 보여주마. 라는 말에 제발 좀 나타나라고 절규하시는 그런 모습에서 정말 엄마를 너무 보고 싶어 하는구나. 너무 그리워하는구나. 그 마음이 느껴져서 정말 마음 아프게 바라봤고 또 우리 여울님이 정말 엄마가 된 것처럼 막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아이고 우리 딸 그랬구나 이러면서 얘기해 주시는 게 정말 그 두 분의 그런 모습이 너무 정말 되게 뭉클하고 따뜻했다 이렇게 느껴졌어요. 예. 흘려야 될 눈물을 흘리신 것 같아서 두소녀님이 되게 좋았습니다. 전화 우시고 안아주는 장면을 보는데 제가 갑자기 감정이 너무 차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감정이 확 올라오면 되게 다룰 수 없을 것 같은 마음에 제가 저를 감정을 탁 차단하고 나니까 아무 느낌이 사실은 안 났거든요. 그래서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좀 그 장면이 저한테는 조금 낯설긴 했는데 안 그러면 저도 너무 많이 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나는 지켜보면서 나도 눈물이 좀 이렇게 흘러나왔는데 시작은 이제 미안함, 죄책감이죠. 죄책감에서 시작했지만은 그 죄책감조차도 사실은 이제 그 밑에 사랑과 그리움, 염려 뭐 이런 것들이 좀 이제 느껴졌었거든요. 그래서 엄마에게 미안한 마음을 이제 먼저 표현하면서 이해를 바라는 용서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그 엄마의 외로움을 이제 두소녀님이 보고 있으면서도 그 남자친구, 신랑과의 관계가 너무 행복했기 때문에 좀 외면했던 그런 자기 마음을 이제 고해성사하듯이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엄마는 괜찮다 그렇게 또 얘기해 주시고 이제 그 말을 듣고 정말 괜찮냐는 얘기를 계속 여러 번 이제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그 과정이 정말 그 엄마를 염려해주고 정말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면서 그 막 엉엉 우는데 그 마음이 그 엄마에 대한 사랑 그리고 엄마를 이제 보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리운 마음 그런 것들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미처 다 하지 못했던 그런 애도 작업을 함께 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프면서도 나도 참 돌아가신 그 어머니 오래됐습니다만 같이 또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나왔고요. 이올님이 정말 진심으로 괜찮다 이렇게 엄마의 마음을 그대로 또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 것도 너무 아름답고 또 진심이 느껴져서 참 좋았고요.
우리 딸이 어떤 딸인데 라고 하면서 온전한 어떤 그런 믿음, 신뢰를 표현해 주셨던 예울린 마음이 정말 그대로 전달이 돼서 온전히 수용받는 느낌을 두선생님이 받지 않았나 그 생각이 들어서 너무 그 순간들이 너무 감격적으로 감동적으로 느껴졌고 마음이 아프면서도 되게 정말 참 이렇게 우는 것이 정말 필요한 그런 어떤 미길 과제였다 그 생각이 들면서 같이 함께 지켜봐주는 그 마음이 정말 응원해주고 함께 그대로 있어주는 그런 마음이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마음이 아니었나 그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후련하다는 얘기를 두선생님이 나중에 하셨는데 그 말씀 들으니까 나도 마음이 좀 후련해지면서 좀 내려가면서 같이 편안해지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예울님의 매길과제로 시작해서 이제 그 두선생님의 매길과제로 이제 옮겨가서 같이 함께 두 분이서 이렇게 매길과제를 풀어주고 서로 그 과정을 도와주고 같이 이제 함께 그 과정을 풀어가는 그 과정이 정말 감동적이었고 아름답게 느껴졌어요. 지금 드는 생각이 이런 만남이 필요한 사람들이 참 많을 텐데 그분들이 이 영상을 보면서 같이 함께 울면서 마음속으로 같이 함께 그런 작업을 좀 해나가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좀 드네요. 전 두손애님 그 우실 때 사실은 엄마가 아니라 전 아빠를 떠올리면서 사실 아빠한테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너무 미안한 게 많으니까 그걸 제가 같이 했다가는 너무 많이 울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는 엄마, 누군가는 아빠 이렇게 대상이 참 많을 것 같다. 그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방석을 우리 유민님한테 좀 갖다 놓으시죠. 아빠가 앞에 계시다고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한번 해보시죠. 뭐 어떤 말이 제일 먼저 떠오르시는지. 저도 이제 그 두손이님처럼 이제 아빠가 저에 대해서 보고 싶어 하고 찾는다는 걸 느꼈지만 제가 사는 게 또 바쁘고 하다 보니까 그거를 좀 많이 무시하고 많이 지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게 너무 미안하고 내가 시간을 조금 내서 아빠한테 갈 수도 있었는데 뭐가 그렇게 바쁘다고 계속 아빠가 파킨슨이어서 되게 우울증도 심하시고 마지막에 힘드셨는데 그 곁을 내가 왜 많이 자주 못 가봤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까 두손애님이 작업을 하는데 정말 많이 아빠한테 너무 미안하고 아빠 아까 꿈에 나와줬으면 좋겠어 제발. 근데 저희 아빠도 제 꿈에 한 번도 안 나오셨거든요. 아빠를 꿈에서 만나면 정말 미안했다고 사랑했다고 아빠한테 한 번도 사랑한다고 얘기를 안 해드리고 안아드린 적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막내인데도 그걸 못해서 너무 죄송하고 지금 그 설명보다도 그 방석을 앞으로 약간 좀
네, 이쪽으로 좀 당겨주시죠. 아니, 반대쪽으로. 약간 거리를, 네, 좋습니다. 그 아빠가 앞에 계시다고 생각하시면서 직접 한번 표현을 해 보시죠. 아빠가 그렇게 건강하고 소맨처럼 늘 씩씩하시다가 마지막에 파킨슨으로 그렇게 힘드실 때, 아빠가 10년 동안 그렇게 힘들 때 내가 아빠 옆에 가서 밥도 먹어주고 얘기도 들어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아빠가 가고 나니까 아빠가 진짜 많이 보고 싶어. 그때 아빠 외로운 거 내가 분명히 알았는데 아빠 곁을 지켜주지 못해서 너무 미안해. 그리고 아빠가 걱정하는 것보다 나 잘 살고 있어. 나 잘 살고 있고, 아빠가 늘 염려했던 거 나 되게 잘 살고 있어. 아빠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그리고 날 늘 믿어줘서 고마워. 제 아빠한테 이제 미안하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시긴 하셨는데, 그냥 약간 좀 밋밋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냥 감정을 좀 누르신 건지, 지금 어떤 마음이신 거예요? 지금 얘기를 지금 하시면서? 아빠한테 저는 늘 걱정거리를 많이 안겨드리는 딸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빠가 늘 제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잘 살 수 있을까?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을 늘 많이 하셨는데, 아빠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잘 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제 아까 너무 많이 울 것 같아서 자기 감정을 차단시켰다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막상 이제 아빠를 만나게 됐는데, 미안하다는 말을 지금 이제 한 몇 번 하긴 하셨지만 감정이 나는 그렇게 많이 안 느껴졌거든요. 이제 그거는 그냥 말로만 느껴졌지, 그 정말 감정을 막 그렇게 차단시켜야 될 만큼 강한 감정이라고 아까 얘기하셨던 게, 그게 뭔가 아직 좀 이렇게 잘 와닿질 않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제 그냥 궁금한 게, 조금 전에 그러셨잖아요. 아빠가 되게 외로워하시고, 이제 이민님이 이제 좀 찾아왔으면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를 알았는데 안 갔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셨다라는 게, 죄책감이 지금 많이 지금 그 속에 있는 거를 지금 이제 설명하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그 죄책감이 잘 안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 표현하는 그게 단지, 아니면 좀 더 있는 거를 지금도 누르고 계시는 건지, 좀 그게 나는 궁금해요. 있는 거는 맞는 것 같고, 아빠가 기대했던 딸의 모습이 있을 텐데, 되게 많이 제 입장에서는 아빠한테 되게 많이 실망감을 드린 것 같아요. 근데 아빠는 늘 그거를 뭐 탓하거나 이러진 않았지만, 제 스스로 되게 많이 위축이 되고 죄책감이 많이 느껴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근데 한 번도 아빠랑 그 얘기를 나눠본 적이 없어요. 지금 얘기 들으면서 지금 이제 죄책감이 두 가지 종류의 죄책감이 지금 나온 것 같거든요. 하나는 아버지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그에 대한 죄책감. 또 하나는 아빠를 가서 이렇게 방문해서 이렇게 같이 함께 좀 시간을 보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 그 두 가지가 지금 섞여서 막 나오고 있거든요. 그 어느 것 한 가지도 지금 분명하게 지금 드러나는 느낌은 안 들거든요. 그래서 어느 쪽이 지금 일단 그 먼저인지,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 일단 뭐 그것부터 조금 물어보고 싶네요. 두 가지 모두인 것 같고요. 아빠가 기대했던, 결혼하고도 연결되지만 제가 이혼하면서 아빠에게 또 한 번 실망을 드렸던 것도 되게 미안하고, 사실
막내딸이 가서 잘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네, 그게 되게 미안해요. 아빠한테 부끄러운 딸이 된 것 같은. 울컥하는 감정에게 지금 이름을 붙인다면 이혼했다는 얘기 하시면서 네, 아빠가 좀 부끄러웠겠다. 아빠가 나를 창피하게 생각하셨을 것 같다라는 그 생각이 들면서 울컥하는데 이 울컥하는 감정이 이름을 붙인다면 어떤 감정인가요? 죄송함인지 창피함인지. 송함인 것 같아요. 그래요. 잘 살았으면 아빠가 부끄럽지도 않으셨을 것 같은데 나 때문에 아빠가 부끄러웠을 것 같다. 그래서 되게 죄송한 마음? 그 마음이 있어요. 좋아요. 그러면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아빠한테 죄송하다. 아빠가 이제 내가 이혼한 거에 대해서 되게 부끄러우셨을 것 같은데 그 점 내가 정말 죄송하다. 그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나는 아빠가 결혼을 반대한 걸 알면서도 결혼을 했고 또 그 결혼을 잘 끝까지 살지 못했던 게 아빠한테 정말 너무너무 미안하고 그 부분이 아빠한테 늘 죄책감이 있었어요. 결혼할 때도 아빠를 아프게 했고 또 잘 살아내지 못해서 아빠를 아프게 했던 거 그거로 인해서 아빠가 얼마나 창피했고 아팠을지 그 막내딸을 보면서 아빠가 얼마나 아파했을지. 좋아요. 지금 내가 이제 지금 보면서 느껴지는 것이 그거는 아빠의 목소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목소리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빠는 잊어버리시고 방석을 이렇게 반대로 딱 거꾸로 한 바퀴 틀어 놓으시겠어요? 다시 이렇게 180도로. 네, 좋아요. 그래서 이쪽 자리 가서 한번 앉아 보시겠어요? 그 자리는 아빠가 아니고 자기의 상전의 목소리예요. 너는 아빠를 실망시킨 부끄러운 딸이야. 그 얘기를 한번 자기한테 해보시죠. 너는 우리 집안에는 이혼한 사람이 없어.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수치스러워. 너가 한 행동 때문에 우리 집안이 다 너로 인해서 부끄러웠어. 너가 행동을 똑바로 해야지. 아빠 말을 안 듣고 결혼했던 거 그거부터 너가 잘못했잖아. 좋습니다. 그 정도로 다 가시고 저쪽 자리에 가서 한번 하인 입장에서 한번 반응을 해보시죠. 이건 아빠가 아니에요. 자기 안에 있는 목소리거든요. 아빠는 잊어버리시고 자기 안에 있는 목소리가 너는 우리 집안에 좀 수치스러운 그런 행동을 한 사람이야. 그런 질책에 대해서 한번 네 말이 맞다라든가 아니면 그건 아니지라든가 하여튼 반응을 한번 해보시죠. 하인 입장에서. 내가 반대한 결혼을 했지만 내가 책임지지 않은 건 없잖아요. 내가 말을 놔도 괜찮아요. 이게 상전이니까 자기니까요. 상전은 내가 아빠가 반대했지만 결혼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살아갔잖아요. 아니 높일 필요 없어요. 저건 자기거든요. 자기 안에 있는 상전이고 이쪽은 하인인데 그냥 서로 말을 놓는 식으로 하셔도 돼요. 반대하는 결혼이지만 내가 책임지고 했고 책임지고 살아냈고 피해 입힌 거 없잖아. 내가 못 산 거 하나도 없잖아. 내가 누구한테 빚진 것도 없고 나는 잘 살았어. 그리고 이혼할 수도 있지. 이혼하는 게 뭐 잘못이야? 이혼하는 게 뭐 그렇게 부끄러운 건 아니잖아. 좋아요. 이쪽에 다시 한번 와보시겠어요?
좋아요. 그 하인이 조금 전에 자기는 잘못한 게 없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충분히 자기 결정을 책임을 졌고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왜 나를 그렇게 창피하다 뭐 이런 식으로 질책하는지 잘 모르겠다 뭐 이런 취지로 지금 하인이 답을 했거든요. 듣고 보니까 네 말도 맞는 것 같긴 해. 네가 뭐 남한테 손 벌린 적도 없고 피해준 적도 없잖아. 듣고 보니까 네 말이 맞긴 한 것 같아. 내가 좀 심했던 것 같아. 좋아요. 그쪽으로 다시 한번 가보시겠어요? 네. 좋아요. 상전이 이제 타인의 말을 듣고서 상당 부분 지금 이제 수긍을 해주는 쪽으로 약간 지금 입장이 바뀌는 것 같아요. 한번 그 상전에 대해서 그러면 다시 하인이 반응을 또 해보시겠어요? 그래, 내가 사람이 살다 보면 결혼도 할 수 있고 이혼도 할 수 있는 거지. 이게 아직은 사회 통념이 그렇게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지만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잖아. 살긴 살아야 되니까. 처음에는 제가 굉장히 뭔가 이제 이혼한 것 자체가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다. 불효한 일이었다. 집안에 하여튼 이제 명예를 떨어뜨렸다.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좀 세게 얘기했고, 그 하인 자리에서는 처음에는 그 말에 대해서 딱히 뭐 이렇게, 아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바로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내가 이제 이렇게 한번 잘 생각해보고 답을 해보세요. 이렇게 이제 안내를 해드렸더니만은 그냥 그때부터 이제 자기 목소리를 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전이 그 말 듣고, 네 말도 일리가 있네. 이렇게 금방 또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걸 보면서 지금 이제 자기 자리로 다시 돌아온 자기로서, 아까 한 5분 전에만 하더라도 얘가 막 엄청 기세등등하게 나를 야단쳤는데, 지금 좀 분위기가 좀 달라졌단 말이에요. 내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걸 지금 이제 바깥에 드러내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보니까, 대화를 이렇게 한번 해보니까 의외로 생각보다는 빨리 지금 기류가 지금 바뀌고 있어요. 그래요. 상전한테 한번 그 자기 지금 느낌을 한번 얘기해 보시죠. 물론 아빠한테 미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아빠도 이해해 주셨을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잘 사는 모습을 아빠가 그냥 보시고 괜찮으셨을 것 같아. 아빠가 부끄러워했다는 거, 집안의 수치라는 거 아빠 입으로 한 번도 말한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이야기인 것 같아.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 없을 것 같아. 좀 심하게 나를 자책했던 것 같아. 심하게 자책했던 자기가 앞에 지금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아까 이게 좀 나는 입장이 다르다, 나는 생각이 달라 이렇게 이제 좀 어필을 했더니만은 그 말을 좀 수긍해 줬어요. 지금 상전이 네 말도 상당히 이제 타당한 것 같아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을 들은 지금의 느낌을 좀 얘기해 주세요. 네가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조금 내가 덜 죄책감이 느껴지는 것 같고 네가 진작에 그렇게 말해줬더라면 아빠한테 좀 자주 갈 수 있었을 것 같아. 아빠한테 가고 싶어도 내가 가면 아빠한테 위로가 되기보다는 또 걱정 덩어리가 가는 것 같아서 아빠 앞에 자주 갈 수 없었어. 아빠가 날 보면 오히려 더 걱정스러워 하실까 봐 아빠한테 다가가고 싶었지만 떳떳하지 못했어. 그래서 내가 스스로 위축돼서 아빠한테 자주 못 갔던 게 지금은 너무 미안해. 그럼 너무 아쉬워. 그럴 필요 없었는데 아빠는 그렇게 생각 안 했을 텐데
나 혼자 너무 위축돼서 나 혼자 죄책감을 느끼고 아빠한테 안 다가가고 아빠 돌아가실 때까지 너무 외롭게 내버려 둔 것 같아서 미안해. 이번엔 지금 아빠가 다시 이제 오셨어요. 지금 마음을 가지고서 아빠를 한번 지금 만났어요. 지금 아빠를 보면서 어떤 느낌이 지금 올라오는지, 어떤 말을 하고 싶어지는지 한번 알아차려 보시겠어요? 아빠가 괜찮다고. 우리 딸은 어떤 모습이라도 아빠는 널 믿고 사랑한다. 네. 네가 어떠하든 아빠는 널 사랑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지금 마음이 어떠신가요? 아빠한테 고맙고 좀 안심이 돼요. 그 말씀 아빠한테 얘기해 주실래요? 아빠, 나 아빠한테 너무 미안하고 부끄러워서 아빠한테 자주 가지 못했는데 나 아빠 잘 살고 있어요. 그리고 아빠가 나 믿어주는 거 너무 고맙고 이제는 너무 죄책감 갖지 않고 지금까지처럼 아빠 딸로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빠. 아빠 많이 보고 싶어요. 방석, 둥근 방석을 하는 사람 이거 좀 빌려드릴게요. 빌려주실래요? 아니, 조그마한 거. 네네, 그거, 네, 쭉 됐습니다. 앞에다 갖다 드렸어요. 네. 아빠가 지금 앞에 계시는데, 아빠한테 어떤 그 동작을 한번 이렇게 보여주신다 한다면은 몸을 어떻게 지금, 좋아요. 예. 아빠를 지금 안으셨네요. 아빠한테 하고 싶은 말씀을 해보세요. 아빠 사랑하고 많이 보고 싶어요. 너무 빨리 가셔서 너무 슬퍼요. 아빠가 보고 싶고 아빠가 필요할 때가 너무 많은데 너무 빨리 가셨어. 그 아까 아빠를 왜 진작 그렇게 못 찾아뵀는지 그 얘기를 또 해드리세요. 아빠 아는 채. 아빠가 내가 가면 아빠가 늘 걱정하니까 아빠 옆에 안 가는 게 낫겠다 싶어서 안 갔는데 아빠가 날 걱정했던 건 날 사랑해서 그랬던 건데 내가 너무 죄책감을 갖고 아빠한테 안 갔던 것 같아요. 아빠 미안해요. 아빠를 지금 안고 있으니까 느낌이 어떠세요? 따뜻해요. 아빠가 뭐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인순아 괜찮다. 다 괜찮다. 너 내 딸이고 잘 살아가고 있다. 지금 안긴 사람이 인순이네요. 아빠가 돼서 이렇게 다 이제 이렇게 토닥여 주시네요. 괜찮아. 좋아요. 내려놓으세요. 약간 떨어뜨려 놓고, 아빠를 한번 쳐다보시겠어요? 느낌이 어떠세요? 아빠가 따뜻하게 절 바라봐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딸 기특하다. 기특하다. 아빠하고 이렇게 작별 인사를 좀 해야 되겠는데 방법은 여러 가지 있어요. 약간 고전적으로 한다면은 제사 지낼 때처럼 일어서서 큰 절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냥 안아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빠이빠이 하고 요즘 MZ 세대처럼 할 수도 있고 한번 선택해 보세요. 아빠 너무 사랑해.
아빠 살아계셨을 때 내가 왜 아빠를 안 안아줬는지 몰라. 지금 안아드리고 있네요. 아빠 사랑해. 방석을 좀 치워버리시겠어요? 네. 유미님 작업을 보시면서 어떤 것들을 느끼셨는지 네, 한번 알아차려 보시고 네, 하고 싶은 말씀들 좀 해보시죠. 그 유미님의 맺힌 마음이 느껴져서 마음이 되게 아팠고요. 근데 작업하시면서 그렇게 빨리 알아차리시는 게 되게 놀랍기도 했고, 그리고 저번부터 계속 이제 준비 다 됐으니까 이제 뛰어내리고 싶다고 하셨는데, 오늘 드디어 뛰어내리신 것 같아서 그게 되게 반갑고, 그렇습니다. 저도 되게 부끄러운 아들이고, 이제 아버님이 또 파킨슨 앓으시다 돌아가셔서 좀 그런 것도 좀 알고 하는데, 이제 저는 사실 어머니를 떠올리면 항상 드는 생각이 지독함, 집요함, 지긋지긋함 이런 감정이었고, 그게 나이를 먹어도 잘 용서가 안 돼가지고, 어머님은 지금 요양원에 계시는데 자주 찾아가 보려고 해도 잘 안 돼서 지금 1년에 딱 2번 가거든요. 설날하고 추석 때. 그래, 이제 저도 이제 나이 먹고 애기 키우고 하니까 이제 사실은 그런 감정은 많이 희석됐다고 생각하는데 잘 안 됐었는데, 지금 유미님 이야기 작업 보고 나니까 이제 그냥 찾아가서 안아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왠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잘 하셨고 고맙기도 하고 그래요. 그게 되게 벌써 뭐 한 30년 전까지 그런 건데도 정말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랬었는데 뭐 아까 아마 이게 연결돼서 그런 것 같은데 이제는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아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고마워요. 그냥 고마워요. 아버지도 저를 참 많이 부끄러워할 수도 있고 뭐 그랬었는데 뭐 지금은 괜찮기도 하고 뭐 어쨌든 유미님 이게 이어져서 이렇게 보고 나니까 저도 이제는 어머니 이제 안아드리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고마워요. 속에 항상 뭔가 맺혀 있는 게 있었는데 지금 좀 이렇게 좀 녹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좀 드네요. 뭔가 이건 어디 말할 수도 없고 제가 그저 어디 말할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뭔가 좀 녹아서 흘러내린 것 같아요 지금. 네. 신기하네요, 되게 신기하네요.
뭐 그렇습니다. 포대님 마음이 진심으로 느껴져요. 되게 유미님이 좀 부러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슬픔은 저가 슬픔으로 제가 느껴지지만 그냥 아빠가 되게 사랑해줬다는 그 마음이 되게 부러웠고, 전 어제도 아빠의 전화를 듣고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보고 싶어서 연락을 한 것 같은데 남편한테 연락을 한 거죠. 저한테 안 하고. 그게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유미님 작업을 보면서 또 우리 부대님이 그렇게 돌아가신 아버지, 요런데 계신 어머니 얘기를 하시면서 안아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내 마음이 녹아드는 것 같다라고 하시니까 조금 제가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자책을 했었는데 그냥 좀 해드릴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이 저한테도 그냥 좀 해드릴 수도 있는 건데 왜 이렇게 내가 저항하고 있었던 거지? 왜 이렇게 반항하고 있었던 거지? 이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되게 좀 그 부대님이 고마워요라는 반복하는 말이 저도 같은 마음으로 되게 고맙고 부대님한테도 되게 고맙고 유미님한테 되게 고마워요. 그리고 유미님이 되게 속마음을 얘기하지 않는 가제에서 이제 이렇게 서프라이즈를 한 것 같아서 되게 더 유미님하고 더 가까워진 것 같고 유미님을 좀 더 이해하고 근데 유미님을 정말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 뭐가 있지 이런 궁금증이 있었는데 그런 아픔이 저한테 이렇게 느껴지니까 더 가까워진 듯한 느낌이 들어서 좋네요. 네. 감사합니다. 갑자기 가재 그 돌이 확 들춰진 느낌. 근데 정말 용기 있게 솔직하게 이야기하시는 모습이 멋있었어요. 조선혜님 작업할 때 정말 저는 감정을 차단하려고 진짜 애를 많이 써서 성공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방석이 오는 순간 갑자기 이렇게 바위가 들춰지면서 선생님이 옆에 있으시니까 손을 계속 이렇게 떨려가지고 그걸 이렇게 손으로 꽉 잡으시던데 좀 예. 하시는지. 저도 사실 아까 작업할 때 좀 차단하고 있었거든요. 그랬었는데 같이 가재가 2마리가 끌려. 그러니까. 바위 밑에 가재가 2마리 그러니까. 있었네요. 저는 이 과정이 되게 신기하고 아름답게 느껴지고요. 그냥 한 사람만은 아니지만 이 흐름 때문에 그 가슴 속에 뭐는 이렇게 표현도 하지 못했던 포대님의 어떤 게 녹아내려갔다는 것도 너무 신기하고 그거 얘기에 올레님도 감사함을 느끼는 것도 신기하고 저도 그랬어요. 저도 아빠에 대한 어떤 그 벽 같은 게 있어서 엄마랑은 엄청 밀착돼 있어 막 그래 독립하고 막 이러는데 아빠는 되게 이방인 같이 느껴지거든요. 근데 오늘 유미님의 작업을 보면서 나도 아빠랑 얘기를 한번 해볼 수 있겠다,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은 유미님이 아빠가 나를 부끄러워할까봐 다가가지 못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아빠랑 아빠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다를 수도 있겠다.
한번 그 마음을 좀 내봐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감사했어요. 저는 아까 원래님이 말씀을 하시긴 했지만 뭔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신 게 아닐까 계속 마음이 좀 쓰여요.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한 것 같고요. 그냥 아빠에 대한 아빠가 나를 사랑해 주는 게 어떤 느낌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하실 때 되게 부럽다였어요. 정말 부럽다. 나도 그런 사랑을 좀 받아보고 싶다. 그런데 뭐 유민우님은 유민님 나름대로 아버지가 이렇게 기대하시는 거에 못 미치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 있으신 거잖아요. 그 아픔이 있으신 건데 저는 또 나름대로 또 그렇게 또 그 마음 안에서 그거를 또 내 걸로 비쳤을 때는 부러움으로 또 느껴졌으니까. 그래서 어제는 되게 죄책감, 미안하면서도 화가 나는 마음이었는데 포디님이 나는 이렇게 부모님에 대한 뭐 지긋지긋한 뭐 아무튼 원망스러움이 있지만 내가 좀 이제는 안아줄 수 있을 것 같다. 돌아가신 아버지든 아프신 어머니든 그 마음이 저한테는 되게 뭐 뭉클하게 왔어요. 그래서 네, 뭉클하게 와서 그래 이렇게 하면 되지. 이런 마음. 돌아가신 분이든 이 앞에 살아계신 분이든 그래 해주면 되지. 이런 마음이 조금 들었어요. 네. 그래서 두 분께 되게 감사한 마음이 들죠. 네. 물어봐 주셔서 감사해요. 따뜻하네요. 그 유민님이 이제요, 그 작업을 하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피드백을 좀 들으셨는데 지금 마음이 좀 어떠신가요? 저에게 그 아빠라는 주제는 정말 무거운 주제 중에 하나였거든요. 여러 가지 감정이 너무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고 너무 믿어줬지만 제가 드린 실망감 이런 걸로 인한 너무 많이 마음이 무거웠는데 아까 두손애님이 엄마 작업을 되게 격하게 이렇게 해서 다 토하듯이 쏟아내는 걸 보니까 저도 이게 확 감정이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제가 계속 숨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되게 많이 누르고 숨기고 막 계속 위장을 하고 했던 것들이 이제는 좀 어느 정도 표면으로 올라와서 이제 다루어지는 느낌이 드니까 저에겐 미해결 과제나 마찬가지였었거든요. 아빠에 대한 주제라는 것이. 근데 그래도 많은 부분이 좀 다루어졌다. 올해가 가기 전에 개인 상담도 받으면서 아빠 주제를 많이 다루었는데 그런 부분도 도움이 좀 됐던 것 같고 또 집단 오늘 이 작업을 통해서 좀 격하게 더 또 정리가 된 것 같고 다루어진 것 같아서 마음이 되게 약간 홀가분하다 그런 마음이 좀 듭니다. 그 오늘 이제 유민님 작업을 하면서 또 업세션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작업들이 같이 함께 이루어진 그런 세션이 아니었나 싶어서 좀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깊은 어떤 그런 이제 만남을 한 게 아닌가 싶어서 너무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유민님의 처음에 이제 이렇게 나오실 때는 그냥 그 어떤 아빠에 대한 미안함으로만 이제 나와서 그게 뭔가 좀 그게 다가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제 이렇게 좀 더 묻는 과정에서 마음속에 있었던 그런 이제 죄책감 그리고 수치심 뭐 이런 주제가 이제 나오면서 훨씬 더 깊이 있게 자기 마음을 좀 다룰 수 있게 돼서 유민님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함께 미해결 과제를 같이 다룰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것 같아서 참 이번 세션은 시간이 이제 이렇게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네 번째 세션인데 굉장히 우리가 정말 깊이 있는 그런 만남을 해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다행스럽다 이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시간이 된 것 같아서 일단 오늘 세션은 여기서 일단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박수 한번 칠까요? 유미님과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나누시면서 좀 밋밋하다, 지금은 약간 울컥하는 것 같다, 감정의 미묘한 변화를 계속 따라가셨던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 듣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그 유민님이 다른 분들은 이제 여울님하고 두손해님 작업을 보면서 다들 감정도 많이 이제 접촉하고 막 울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유민님이 자기는 감정을 차단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감정이 좀 약간 이제 잘 안 느껴지고 이렇게 덤덤한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근데 그 두 번째 세션에서 이제 그 감정, 아빠에 대한 그 감정이 건드려져서 이제 얘기를 하겠다고 이제 했는데, 그 감정이 별로 이렇게 잘 안 느껴졌죠. 약간 덤덤하게 나와서 그 에너지 이제 어떤 그런 깊이라든가 그 흐름을 볼 때 뭔가 이렇게 좀 설명이 좀 길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제 대화를 이제 하라고 내가 이제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도 그 역시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좀 여전히 차단을 하고 있는 그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아버지한테 이렇게 직접 뭐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미안하다는 말만 했지 정말 미안한 감정이 이렇게 팍 만나지는 느낌이 안 들었거든요. 그게 뭘까?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정말 자기를 예뻐하셨는데 그걸 못 찾아뵀다는 것도 안 찾아갔다는 것도 좀 이상했고 납득이 잘 안 됐고 또 그걸 정말 죄송하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미안한 감정이 충분히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게 그것도 좀 이상했거든요. 난 그 두 가지가 어떤 연기를 고려했을 거라는 가설을 일단 세웠어요. 어쨌건 그런데 그거는 뭐 이제 내가 말로 표현하지는 않았는데 근데 아버지한테 뭐 때문에 이제 죄송하냐 이런 걸 이제 묻는 과정에서 이제 아버지가 자기를 되게 창피하게 생각할 거다 이런 얘기가 쭉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 하면서 이렇게 울컥했거든요. 얘기하면서. 그래서 여기 감정이 여기 지금 묻혀 있구나. 그걸 내가 이제 본 거죠. 그래서 아버지를 이제 비는 자에 앉히고 아버지한테 죄송하다는 얘기를 이제 하라고 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버지한테 죄송하다는 얘기가 우리가 볼 때 이거는 수치심에 대한 주제인데 수치심 같으면은 죄송하다는 얘기를 쉽게 그냥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내지는 도망치고 싶은 그런 마음인데 굳이 지금 자꾸 죄송하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 게 나는 이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게 아버지의 감정이라기보다도 자기의 어떤 그런 투사다, 자기의 내사된 목소리, 즉 상전의 목소리다라는 이제 가설을 내가 이제 세운 거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는 이제 이렇게 잠깐 비켜나 계시게 하고 방석을 이렇게 이제 돌려가지고 이제 자기 상전의 목소리를 이제 대상으로 얘기를 하게끔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상전이 이제 넌 뭐 집안의 어떤 명예를 실추시켰다 이런 상전의 목소리가 나왔잖아요. 그에 대해서 이제 하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봤는데 제대로 이렇게 그에 대해서 항의를 한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상전의 목소리가 굉장히 큰 거예요. 너는 정말 이거는 수치스러운 그런 행위를 한 것이다. 아버지 기대를 실망을 시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이 되게 걸려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좀 다루는 것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하인 자리에서 어떤 자기가 하고 싶은 그런 반론을 한번 펴봐라. 그렇게 기회를 줬더니만 안에서 묻혀있던 목소리가 나왔잖아요. 이제 내가 뭐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게 있나? 내가 충분히 어떻게 보면 내 나름대로는 책임을 지고 이렇게 다 살아왔는데 내가 뭐 책임별 일이 있느냐? 자기 하인의 목소리가 제대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상전의 자리에 가니까 대법원도 상전이 이해를 하고 내가 좀 잘못 생각한 것 같네. 네 말 들어보니까 네가 일리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금방 상전과 하인이 이제 화해가 돼버린 거예요. 완전히 역전이 됐잖아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자기 속에서 결국은 왜 아버지를 방문하지 않았던가 하는 그
수수께끼가 풀려버린 거예요. 그 작업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지금 자기 속에서 걸려있던 그 부분이 해결되고 나니까 아버지하고 진짜 만날 수 있는 거죠. 아버지는 전에 그런 마음이 아니었는데도 이제 그랬구나. 그래서 자기 안에 게 해결되니까 아버지한테 진심으로 이제 미안하다는 얘기도 하고, 이제 또 아버지는 자기를 그렇게 뭔가 이렇게 비난하고 뭐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걸 이제 아니까 되게 아버지와 만남이 되게 좀 진정한 어떤 그런 만남이 이제 가능하게 된 거죠. 그 과정을 이제 보면서 포대님이 이제 이렇게 굉장히 뭔가 이렇게 자기 속에 있던 그런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있었던 그 매길과제가 이렇게 풀리는 그런 얘기를 하셨고, 또 우리 올레님도 이제 같이 그런 맥락에서 또 이제 자기 작업을 하게 됐고, 그 얘기를 또 좀 하셨잖아요. 엄마와의 관계, 또 아빠와의 관계, 뭐 이런 그런 작업들이 같이, 이번 이 세션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한 사람의 작업이 굉장히 여러 사람들의 작업이 같이 함께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집단이구나 하는 이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장이 아니었나, 그 생각이 좀 들어요. 유미님은 쿠션을 안고 아버지에게 얘기할 때 조금 느낌이 다르셨나요? 그냥 떨어뜨려 놓고 할 때보다는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아빠와의 신체 접촉을 하면서 안고 이야기하니까 더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진짜 아빠를 안고 살아계실 때 못했던 거라서 더 저한테는 좀 더 치유적이었던 것 같아요. 다른 참여자분들의 소감도 궁금합니다. 오늘은 좀 후련하네요. 네, 좀 되게 오늘 장은 되게 후련하다는 기분이 들어요, 저는. 아까 뭔가 울고 싶었던 분 우시고, 또 거기서 또 정말 폭발적으로 감정 표현하고, 또 거기서 또 끌려 나와서 또 이렇게, 사실 유미님 그 감정도 저는 좀 이해하는 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쌓여와서 시간 지나면서 딱딱하게 굳어서 이제 더 이상 건드릴 수 없는 상태 같이 이렇게 쌓인 그런 감정인 것 같은데, 굉장히 꺼내기 힘든 건데 어떻게 하다가 끌려 나오고 이렇게 해서 되게 좀 후련한 장이었어요, 저는. 제가 후련해서 후련하다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후련하네요, 저는. 저는 아까 유미님 작업할 때 구가달님이 아빠를 앞에 이렇게 두고 작별을 좀 해보자라고 하실 때 제안을 하신 것 중에 하나가 맨 처음에 큰절을 올리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참 MZ세대에는 잘 모르는 행위일 수도 있는데 저한테는 그게 너무 뭉클하게 딱 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만약에 그걸 하셨더라면 저 오열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저한테 이미지에 탁 배겨가지고, 그렇게 작별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치 의식을 치르는 것처럼. 예. 그 의식 같은 느낌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 되게 괜찮은 방법이고, 제가 좀 마음을 좀 고요하게 하고, 그 작업을 좀 해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네. 근데 그게 하나의 리추얼인데, 리추얼이라는 게 그냥 어떤 감정이 없이도 뭐 리추얼을 할 수 있지만은, 어떤 감정을 접촉하면서 리추얼을 하면 리추얼 그 자체가 우리를 표현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수단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제 뭐 유교식의 어떤 그런 어떤 그 의식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큰절하는 거는 돌아가신 분 앞에서 이제 이렇게 큰절하는, 또 내지는 뭐 살아계신 분이라 하더라도 부모님 같은 경우에 이제 오래간만에 이렇게 이제 뵈면은 옛날 사람들은 다 이렇게 큰절을 했거든요. 그런 신세대들은 그걸 이제 잘 모르지만은 이제 신세대들은 또 이제 뭐 안아주고 뭐 이런 것들이 그것도 하나의 리추얼이란 말이에요. 세대가 조금씩 이제 다른 세대들이 같이 이제 있기 때문에 자기한테 더 어떤 뭔가 울림을 주는 리추얼을 선택할 수 있게끔 내가 몇 가지를 제안을 했던 거죠. 가슴 언저리에
계속 걸려있던 말이 있어. 숨을 들이킬 때마다 조금씩 아팠던 말. 그때 말이 나오지 않아서 그냥 삼켰어. 괜찮은 얼굴로 지나간 시간들 속에 말하지 못한 마음이 계속 남아 있었어. 지금이 아니면 못할 것 같아서 목구멍까지 올라온 걸 이렇게 말해. 사랑해, 미안해, 고마워. 조금 늦었어도 지금은 말하고 싶어. 떨리는 이 숨이 멈추기 전에 꺼내지 못한 말이 지금에서야 밖으로 나온다. 사라진 게 아니라 기다리고 있었던 말. 지금 여기서 이제야 내 말이 되는